서울의 강남구 고급 아파트가 즐비한 거리. 그 중에서도 단연 눈에 띄는 한 채의 펜트하우스. 그곳에서 박순자 할머니의 인생이 송두리째 뒤바뀌는 사건이 일어났다. 어머니, 이제 나가세요. 차갑게 내뱉어진 며느리 김미라오의 말에 순자 할머니는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따뜻했던 집안 분위기가 한순간에 얼음장같이 변해버렸다. 미란아, 무슨 소리니? 내가 어디로 가야 한다는 거니? 순자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역력했다. 어머니, 이제 여기는 제 집이에요. 남편도 없는 제가 혼자 살기엔 이 집이 너무 커요. 어머니께서는 요양원으로 가시는 게 좋겠어요. 미란의 말은 단호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조금의 망설임도 보이지 않았다. 순자 할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겨우 한 달 전 그녀의 아들이자 미란의 남편인 박준호가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그 충격에서 미처 헤어나오지도 못한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미란아, 네가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이 집은 준호와 내가 함께 일구어 온 거야. 네가 어떻게... 순자 할머니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미란이 차갑게 끊었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남편이 죽기 전에 이미 집을 제 앞으로 옮겼어요. 여기 등기등본 보세요. 미란은 서류 한 장을 순자 할머니 앞에 내밀었다. 떨리는 손으로 그 서류를 받아든 순자 할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분명 그녀의 아들 준호의 서명이 있었고 집의 소유권이 김미란 앞으로 이전되어 있었다. 이게 무슨 소리니? 준호가 어떻게 이런 짓을... 순자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아들이 그녀 모르게 이런 일을 했다는 게 도저히 믿기지 않았다. 어머니, 이제 그만 가세요. 짐은 제가 이미 다 쌌어요. 택시도 불러놨고요. 미란의 말에 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들었다. 그제서야 현관 옆에 놓인 커다란 캐리어가 보였다. 그녀의 물건들이 무질서하게 구겨 넣어져 있었다. 미란아, 제발.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니? 우리 이렇게 헤어질 순 없어. 순자 할머니의 애원에도 미란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어머니, 더 이상 말씀하지 마세요. 이제 가세요. 미란은 순자 할머니의 발을 잡아 일으켰다. 그리고는 캐리어를 들어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다. 택시기사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어서 나가세요. 순자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한번 미란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하지만 미란의 차가운 표정은 변함이 없었다. 결국 순자 할머니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현관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65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무력하고 절망적인 순간은 없었다. 택시에 오르며 순자 할머니는 뒤돌아보았다. 20년 넘게 살아온 집, 아들과의 추억이 가득한 그 집을 떠나야 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택시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순자 할머니는 눈을 감았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뒤엉켜 있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아들은 왜 그녀 모르게 집을 미란 앞으로 옮겼을까? 미란은 왜 이렇게 갑자기 돌변한 것일까? 순자 할머니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친척들은 모두 지방에 살고 있었고 서울에는 그녀가 의지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택시기사가 물었다. 할머니, 어디로 모실까요? 순자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서울역으로 가주세요. 그녀는 일단 서울역으로 가기로 했다. 거기서 다음 행선지를 정하기로 한 것이다. 택시가 서울의 거리를 달리는 동안 순자 할머니의 마음은 착잡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이 그녀에겐 모두 낯설게 느껴졌다. 서울역에 도착한 순자 할머니는 무거운 캐리어를 끌고 역사 안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벤치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때였다. 순자 씨? 박순자 씨 맞으시죠? 낯선 목소리에 고개를 들어보니 한 중년 여성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저는 이영이라고 해요. 20년 전에 강남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던 사람이에요. 기억나세요? 순자 할머니의 눈이 커졌다. 그녀의 기억 속에서 오래된 추억 하나가 되살아났다. 아, 영희 씨. 그래요, 기억나요.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제가 지나가다 우연히 봤어요. 근데 왜 이렇게 짐을 들고 계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순자 할머니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영희에게 모든 일을 털어놓았다. 아들의 죽음, 며느리의 배신, 그리고 집에서 쫓겨난 이야기까지.
영희는 순자의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은 듯했다. 그렇게 된 거예요? 정말 어떻게 그럴 수가. 순자 씨, 일단 제 집에 가시죠. 거기서 천천히 이야기 나눠요. 순자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영희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녀에겐 지금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영희의 집은 서울 변두리의 조용한 아파트였다. 그곳에 도착한 순자 할머니는 영희의 배려로 따뜻한 차를 마시며 마음을 가라앉혔다. 순자 씨, 제가 변호사 한 분을 알고 있어요. 그분께 자문을 구해보는 게 어떨까요? 영희의 제안에 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제야 조금씩 현실을 직시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권리를 되찾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다음 날 영희가 소개해준 변호사 김정훈을 만났다. 김 변호사는 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었다. 박순자 씨, 걱정 마세요. 아드님이 돌아가시기 전 집을 며느님 앞으로 옮긴 것이 사실이라면 그 과정에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이를 철저히 조사할 겁니다. 김 변호사의 말에 순자 할머니의 마음에 작은 희망이 싹 돋다. 그로부터 몇 주간 김 변호사와 그의 팀은 열심히 조사를 진행했다. 그들은 준호의 사망 전후의 모든 기록을 꼼꼼히 살펴보았다. 그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첫째, 준호의 서명이 위조되었다는 증거를 발견했다. 전문가의 분석 결과 등기부 등본에 있는 서명은 준호의 것이 아니었다. 둘째, 준호의 사망 직전 그의 명의로 거액의 생명보험이 가입되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리고 그 보험금의 수령인은 다름 아닌 김미란이었다. 셋째, 준호가 사망한 교통사고의 상황이 매우 의심스러웠다. 사고 당시의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준호의 차량 브레이크에 문제가 있었다는 정황이 포착되었다. 이 모든 증거들은 하나의 충격적인 결론을 가리키고 있었다. 김미란이 돈을 위해 자신의 남편을 살해하고 시어머니를 집에서 쫓아내려 했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이 모든 증거를 가지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고 김미란은 체포되었다. 조사 과정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밝혀졌다. 김미란에게는 강철이라는 별명의 조직폭력배 애인이 있었고 그가 이 모든 계획의 배후였다는 것이다. 그들은 함께 준호를 살해하고 그의 재산을 차지하려 했던 것이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순자 할머니는 큰 고통을 겪었다. 그녀는 아들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동시에 진실이 밝혀지고 있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몇 달간의 재판 끝에 김미란과 그녀의 애인은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살인, 사기, 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그들은 중형을 선고받았다. 재판이 끝난 후 순자 할머니는 다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곳에서의 생활은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았다. 아들의 부재와 며느리의 배신으로 인한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무언가를 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집을 노인복지센터로 개조하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노인들을 돕고 싶었다. 새로운 시작이라는 이름의 이 센터는 빠르게 지역사회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순자 할머니는 그곳에서 다른 노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조언을 해주었다. 센터는 단순히 노인들이 모이는 장소를 넘어서 그들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공간이 되었다. 순자 할머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요리교실, 미술 수업, 운동 프로그램 등을 통해 노인들이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왔다. 특히 그녀가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이야기 나누기 시간이었다. 매주 한 번씩 노인들이 모여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 시간을 통해 많은 노인들이 서로의 아픔을 공감하고 위로받았다. 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언론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그녀는 노인 학대와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알리는 대변인이 되었다. 그녀의 인터뷰는 전국 방송에 나갔고 그녀의 이야기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센터를 찾아왔다. 한편 교도소에 있는 김미란의 생활은 순탄치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죄를 깊이 뉘우치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그녀는 교도소 내에서 제공하는 모든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특히 심리상담을 통해 자신의 행동의 근원을 이해하려 노력했다. 어느 날 미라는 용기를 내어 순자 할머니에게 편지를 쓰기로 결심했다.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고 그녀는 편지를 써내려갔다. 어머니,
제가 저지른 끔찍한 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용서를 구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지만 그래도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제가 한 일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미라는 편지에 자신의 모든 죄를 고백했다. 돈에 눈이 멀어 어떻게 범죄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했는지를 털어놓았다. 그녀는 특히 준호의 죽음에 대해 가장 큰 죄책감을 느낀다고 했다. 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잔인한 사람이었는지를. 어머니께서 저를 용서하실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발 믿어주세요. 저는 진심으로 제 잘못을 뉘우치고 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그 편지를 받고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미란을 용서할 수 있을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분노와 슬픔이 자리 잡고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미란의 진심 어린 사과에서 희망을 보았다.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순자 할머니는 미란에게 답장을 보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천천히 신중하게 글을 써내려갔다. 미란아, 네가 저지른 일은 결코 쉽게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나는 이제 분노와 원망을 내려놓기로 했다. 그것들이 나를 해치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야. 넌 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어. 나는 네가 진정으로 반성하고 새 삶을 살기를 바란다. 순자 할머니는 편지에서 미란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그녀는 미란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에 감동받았다고 말했다. 그리고 미란이 출소 후에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내가 지은 죄는 크지만 모든 사람은 변할 수 있어. 내가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이야. 앞으로의 삶에서 너의 잘못을 만회하려 노력한다면 언젠가는 용서받을 수 있을 거야. 이 편지는 미란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그녀는 순자 할머니의 용서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았고 더욱 열심히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반성했다. 그녀는 교도소에서 제공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시작했고 출소 후의 삶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한편 순자 할머니의 센터는 점점 더 큰 주목을 받았다. 그녀의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센터를 방문하고 후원하기 시작했다. 지역사회의 큰 기업들도 센터에 관심을 보이며 지원을 제안했다. 순자 할머니는 이 모든 관심을 센터를 확장하고 더 많은 노인들을 돕는 데 사용했다. 그녀는 센터 내에 의료시설을 만들어 노인들의 건강을 돌보았고 법률 상담소를 열어 노인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힘썼다. 그녀의 노력은 점점 더 큰 결실을 맺었다. 새로운 시작센터는 전국적으로 유명해졌고 많은 도시에서 이를 모델로 한 노인복지센터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순자 할머니는 이제 단순한 피해자가 아닌 사회를 변화시키는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었다. 세월이 흘러 순자 할머니는 80세가 되었다. 그녀가 설립한 새로운 시작센터는 이제 전국적으로 유명한 노인복지시설이 되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 그녀의 80번째 생일 파티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다. 정치인, 언론인, 사회활동가들이 모두 모여 그녀의 업적을 축하했다. 그 중에는 출소한 미란도 있었다. 미란은 출소 후 순자 할머니의 센터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지만 그녀의 진심 어린 노력과 헌신은 점차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미란은 조심스레 순자 할머니에게 다가갔다. 어머니, 제가 이 자리에 올 자격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께 직접 사과드리고 싶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잠시 미란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녀를 포옹했다. 미란아, 우리 모두 실수를 저지르지.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우고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거야. 넌 그걸 해냈어. 그 순간 파티장은 감동의 눈물로 가득 찼다. 순자 할머니의 용서와 사랑의 힘이 모두의 마음을 울렸다. 이날 이후 순자 할머니의 센터는 더욱 발전했다. 미란도 그곳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자신의 죄를 속죄하고자 노력했다. 그녀는 특히 노인 학대 피해자들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순자 할머니는 종종 이렇게 말했다. 인생은 우리에게 많은 시련을 줍니다. 하지만 그 시련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중요해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삶의 의미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고 세대를 넘어 전해지는 감동적인 이야기가 되었다. 순자 할머니가 겪은 고난과 역경, 그리고 그것을 극복한 과정은 많은 이들에게 삶의 교훈이 되었다. 그녀의 센터 새로운 시작은 이제 단순한 노인 복지 시설을 넘어 희망과 용서, 새로운 기회의 상징이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찾아와 자신의 아픔을 치유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책으로도 출간되어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그녀의 삶을 바탕으로 한 영화도 제작되었다. 그녀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인물이 되었다. 90세가 된 순자 할머니는 여전히 활기차게 센터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따뜻함과 지혜가 깃들어 있었다. 어느 날 그녀는 센터의 정원에 앉아 있었다. 봄볕이 따뜻하게 그녀를 감쌌다. 그때 한 어린 소녀가 다가와 물었다. 할머니, 어떻게 하면 할머니처럼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나요? 순자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사랑하는 거야. 용서하는 거야. 그리고 절대 희망을 잃지 않는 거야.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언제나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있단다. 소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할머니의 말을 깊이 새겼다. 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그녀의 삶 자체가 하나의 살아있는 이야기였고 그 이야기는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있었다. 그녀가 겪었던 고난, 그리고 그것을 극복한 과정은 우리 모두에게 큰 교훈을 준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일들로 가득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노인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의 강인함, 용서의 힘,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앞으로 계속해서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것이다. 우리 모두가 순자 할머니처럼 삶의 역경을 이겨내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기를. 이것이 바로 순자 할머니가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진정한 메시지일 것이다. 순자 할머니의 센터는 계속해서 성장했다. 그녀의 영향력은 한국을 넘어 세계적으로 퍼져나갔다. 많은 나라에서 그녀를 초청해 강연을 요청했고 그녀의 모델을 따라 노인복지센터를 설립하기 시작했다. 특히 일본에서는 그녀의 이야기가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일본의 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순자 할머니의 접근 방식에 주목했다. 일본의 한 대기업은 순자 할머니의 센터를 모델로 한 대규모 노인 복지시설을 도쿄에 설립했다. 순자 할머니는 9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했다. 그녀는 유엔에서 열린 노인 인권 회의에 초청받아 연설을 했고 그녀의 말은 전 세계에 생중계되었다. 우리는 나이 들어간다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나이는 단순히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입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한다면 나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녀의 연설은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다. 많은 국가에서 노인 복지 정책을 재검토하기 시작했고 순자 모델이라는 말이 새로운 노인 복지의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았다. 한편 미라는 순자 할머니의 센터에서 일하면서 자신만의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두 번째 기회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이 프로그램은 범죄 전과가 있는 사람들이 사회에 다시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다. 미란의 프로그램은 큰 성공을 거두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재범률도 크게 낮아졌다. 미라는 자신의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했다. 순자 할머니가 100세 생일을 맞이했을 때 전국에서 축하 행사가 열렸다. 대통령도 직접 축하 메시지를 보냈고 그녀의 업적을 기리는 기념 우표도 발행되었다. 생일 축하 행사에서 순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다. 제 인생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죠. 여러분도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은 우리에게 많은 시련을 줍니다. 하지만 그 시련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사랑하세요, 용서하세요, 그리고 절대 희망을 잃지 마세요. 순자 할머니의 말은 전국에 생중계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순자 할머니는 105세의 나이로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다. 하지만 그녀의 정신은 여전히 살아 있었다. 그녀가 설립한 센터는 전국적인 네트워크로 발전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뜻을 이어받아 노인 복지와 사회 정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순자 할머니의 장례식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다. 그녀를 직접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도 그녀의 이야기에 감동받아 찾아왔다. 장례식장은 슬픔보다는 감사와 존경의 분위기로 가득 찼다. 미라는 장례식에서 추도사를 읽었다. 순자 어머니는 저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용서와 사랑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을 돕겠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책, 영화, 드라마 등 다양한 형태로 계속해서 전해졌다. 그녀의 삶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순자 정신이라는 말은 용기와 희망, 용서를 상징하는 말이 되었다. 그녀가 떠난 지 몇 년이 지난 후 서울 시내 한복판에 순자 기념관이 세워졌다. 이 기념관은 순자 할머니의 산과 업적을 기리는 동시에 노인 복지와 인권에 대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되었다. 기념관의 입구에는 순자 할머니의 말이 새겨져 있었다. 사랑하세요. 용서하세요. 그리고 절대 희망을 잃지 마세요.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 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그녀의 정신은 여전히 살아있었고 그것은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과 사랑의 힘을 보여주었다. 우리는 모두 순자 할머니처럼 살 수 있을까? 어쩌면 그것은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는 그녀의 정신을 이어받아 조금씩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순자 할머니가 우리에게 남긴 진정한 유산일 것이다.